여러분, 최근 주식시장을 보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죠? 하루가 멀다 하고 AI, 전기차, 로봇 같은 화려한 신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관련 테마주들은 하루에도 수십 %씩 널뛰기를 하고 있어요. 올해 주식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큰 화두는 단연코 전력 수요 폭증이에요. 매일 아침 경제 뉴스를 틀면 전선이 모자란다, 변압기가 부족하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전기가 없어서 데이터 센터를 제대로 못 돌린다는 이야기까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죠. 도대체 왜 갑자기 전 세계가 이렇게 심각한 전력난에 빠지게 된 걸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AI가 자리 잡고 있어요.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고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하는 데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막대한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게다가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로봇 산업까지 덩치를 키우면서 전력 수요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 거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앞에서는 당연히 전선과 전력 설비 기업들에게 막대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하고 뼈아픈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선주나 전력 설비주, 원전주, 건설주, 방산주, 조선주에 올라타면 우리도 저 화려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폭등하는 전력 설비주와 원전주의 아찔한 밸류에이션 리스크부터 건설, 방산, 조선주의 숨겨진 한계, 그리고 돌고 돌아 결국 우리가 꽉 쥐고 가야 할 단 하나의 확실한 정답까지 전부 말씀드릴게요. 이 흐름을 먼저 읽은 사람이 다음 상승장의 주인공이 되죠. 지금부터 그 지도를 함께 그려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다 확인을 하신 후 본인만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 복잡한 시장에서 여러분의 계좌를 안전하게 지켜줄 명확한 투자 나침반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을 싹쓸이하면서 짓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들, 그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요즘 AI는 단순한 텍스트를 넘어서서 복잡한 이미지나 영상까지 뚝딱 만들어내잖아요. 그만큼 엄청난 데이터 연산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서버 비용도 기업들에겐 큰 부담이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 거대한 서버들을 24시간 쉬지 않고 돌리고 또 펄펄 끓는 열을 식히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전력량이에요. 1,500원에 육박하는 고환율 시대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칩을 사와도 정작 꽂을 콘센트가 없어서 공장을 제대로 못 돌리는 기가 막힌 상황이 미국 현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 AI뿐인가요?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전기차, 그리고 산업 현장은 물론이고 우리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로봇들까지 생각해보세요. 이 모든 혁신적인 신기술들의 혈관에는 반드시 전기가 흘러야만 해요. 기술이 발전하고 고도화될수록 전기를 먹는 하마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아주 강력하고 구조적인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거죠.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맹렬하게 늘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는 보통 사람이 살지 않는 외곽 지역이나 먼 바다에 지어져요. 반면 전기를 가장 많이 당겨 써야 하는 데이터 센터나 핵심 공장들은 도심 근처나 주요 산업단지에 몰려 있죠.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곳과 실제로 전기를 소비하는 곳의 거리가 너무 멀어진 거예요. 당연히 그 먼 거리를 이어줄 엄청난 길이의 송전선과 중간중간 전압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줄 변압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졌습니다. 수요는 이렇게 사방에서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데 전선을 굵게 깔고 대형 변압기를 만들어내는 전력 설비 공급은 턱없이 부족해서 심각한 병목 현상이 걸려버렸어요.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 된 판매자 우위의 시장이 열린 거죠. 그래서 최근 전선주와 전력 설비 기업들이 시장의 주도주로 나서며 미친 듯한 상승 랠리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다면 전선과 전력 설비주 과연 지금 타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신규 진입을 고민하신다면 대단히 신중하셔야 해요. 앞서 1장에서 말씀드린 엄청난 수요 폭발 스토리 다 맞습니다. AI 산업의 호황이 전력 섹터의 폭발적인 동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건 명백한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주식시장은 항상 현실보다 훨씬 앞서간다는 점이에요. 지금 전선이나 전력 설비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이미 먼 미래에 벌어들일 돈까지 싹 다 끌어와서 현재 가격에 반영해버린 상태예요. 이 기업들은 보통 대규모 수주를 받아야 돈을 버는 구조인데 주요 기업들의 수주 잔고를 보면 이미 2028년, 길게는 2029년까지 공장을 풀로 돌려야 할 만큼 일감이 꽉 차 있어요. 몇 년치 일거리를 미리 확보했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 물론 든든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앞으로 몇 년간 시장에 보여줄 실적이 이미 어느 정도 뻔하게 정해져 버렸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폭발적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어렵다 보니 지금 이 기업들의 주가 수익 비율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가가 한 단계 더 상승하려면 둘 중 하나가 필요해요. 지금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마진이 엄청나게 많이 남는 수주를 계속 따내거나 아니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장을 새로 짓는 대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산 능력이 늘어나서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전력 설비 기업들은 과거 사이클 때 무리하게 공장을 늘렸다가 오랜 기간 극심한 적자에 시달렸던 뼈아픈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수요가 넘쳐나도 설비 투자를 아주 보수적으로 하고 있어요. 결국 지금은 제한된 공장 안에서 얼마나 수익성을 끌어올리느냐의 싸움인데, 수익성이 극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의 높은 가격을 주고 살 매력은 떨어집니다. 최근 뒤늦게 불붙은 전선주들도 상승 탄력은 무섭지만 이미 밸류에이션이 잔뜩 높아진 상태라 자칫 추격 매수를 했다가는 엄청난 변동성의 계좌가 녹아내릴 수 있죠. 전선이나 전력 설비 기업들이 이미 꽉 찬 일감을 바탕으로 공장을 돌리고 있는 단계라면, 원전주는 이제 막 거대한 미래의 그림을 그리고 본격적인 수주 잔고를 쌓아가야 하는 초기 출발선에 서 있어요. 지금 주식시장이 원전 테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앞서 1장에서 말씀드린 미국의 심각한 AI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이 바로 원자력 발전이기 때문이죠. 특히 미국은 원전의 핵심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설계 기술력은 단연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정작 거대한 원전을 직접 건설하고 수많은 핵심 부품들을 만들어내는 시공과 생산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반면에 우리 한국 기업들은 과거부터 원전을 직접 짓고 핵심 설비를 제작해내는 데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검증받았죠. 미국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원전 르네상스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과의 끈끈한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이고,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수주 잭팟이 터질 거라는 핑크빛 기대감이 시장에 팽배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화려한 스토리에 가려진 차가운 숫자들을 아주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해요. 원전주의 대장격인 두산에너빌리티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미래의 기대 실적을 잔뜩 끌어다 놓은 2028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계산을 해봐도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이 무려 100배를 훌쩍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원전이라는 거대한 사업의 특성상 지금 당장 미국이랑 수주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고 해도 실제로 공사가 착착 진행되고 기업의 통장에 진짜 돈이 꽂히는 본격적인 실적 장세는 2023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뜻이에요. 결국 지금 원전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앞으로 4, 5년 뒤, 길게는 10년 뒤에 벌어들일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 가치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먼저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내 눈앞에 찍히는 확실한 실적 없이 오로지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하나만으로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주가는 정말 위험해요. 미국에서 본격적인 발주 뉴스가 생각보다 늦어지거나 아주 작은 악재성 뉴스만 하나 터져도 주가는 무섭게 흔들리고 폭락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자금 흐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극단적이고 뚜렷한 특징 하나가 보여요. 바로 대형주 쏠림 현상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초대형 주식들이 시장을 이끌고 쑥쑥 올라가는 동안 그 아래에 있는 수많은 중소형주들은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있죠. 이런 양극화 현상은 단순히 반도체 섹터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뜨거웠던 2차전지나 자동차 섹터에서도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시장의 냉혹한 트렌드는 원전 섹터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만약 원전 테마의 핵심인 두산에너빌리티나 오랜 시공 경험을 가진 현대건설, 대우건설 같은 굵직한 대형 원전주들이 모멘텀을 잃고 꺾이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아래에 엮여있는 수많은 원전 관련 중소형주들도 도미노처럼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주가 무너지는데 중소형주가 버틸 재간은 없어요. 과거에는 테마주 장세가 오면 가벼운 중소형주들이 하루에도 20%, 30%씩 날아가며 짜릿한 수익을 안겨주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변했어요.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지금의 시장에서는 자금의 성격이 훨씬 더 보수적이고 안전한 곳을 찾게 됩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가벼운 종목보다는 든든한 자본력과 확실한 기술력, 그리고 뚜렷한 실적 가시성을 갖춘 대형주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투자처가 되는 거예요. 만약 난 대형주 하나만 사기엔 뭔가 좀 불안하고 다양한 원전 밸류체인에 분산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개별 중소형 종목을 직접 고르는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마세요. 차라리 원전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를 활용하시는 것이 변동성이라는 무서운 파도를 넘을 수 있는 훨씬 더 현명하고 안전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AI 인프라 투자라는 거대한 테마에 엮여서 최근 들썩이고 있는 건설주 이야기를 해볼까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AI 인프라 구축에 무려 8,7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건설주들도 덩달아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당연히 엄청난 규모의 건설 공사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도 아주 냉정하게 팩트만 딱 떼어놓고 체크해 보셔야 해요. 과연 국내 건설사들이 마진이 엄청나게 높은 글로벌 핵심 데이터 센터 수주를
이거를 싹쓸이할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럴 확률은 아주 희박합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발주하는 핵심 데이터 센터는 고도의 보안과 특화된 설계 기술이 필요해서 국내 건설사들이 파고들 만한 틈새가 생각보다 크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건설주들은 이대로 투자 매력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건설주가 진짜 돈을 벌 수 있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곳은 막연한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전통적인 텃밭인 중동의 대규모 플랜트 사업과 재건 사업이에요. 최근 국제 유가 흐름을 보면 오펙의 통제력이 예전 같지 않고 많이 약해진 모습이 보이죠.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 국가들이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원유 증산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오일머니가 넘쳐나게 되면 당연히 중동 지역의 대규모 신규 건설 프로젝트와 플랜트 발주가 쏟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과거 중동 오일 파동 시절에 GS건설이나 삼성 ENC, DL ENC 같은 우리 기업들이 엄청난 성과를 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제2의 중동붐을 타며 화려한 실적을 낼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이자 무서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중동 수주 대박이나 전쟁 종료에 따른 재건 사업 같은 스토리는 정말 달콤하고 매력적이에요. 하지만 이런 좋은 스토리들은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막상 대규모 수주 계약을 맺었다는 화려한 뉴스가 텔레비전에 보도되거나 전쟁이 끝났다는 기사가 나오는 그 순간 오히려 주가는 재료 소멸로 곤두박질치고 눌려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각별히 조심하셔야 해요. 아무리 비전이 훌륭하고 스토리가 좋아도 주가가 이미 그 미래를 다 당겨왔다면 상승하기 어렵다는 점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방산주와 조선주가 갇혀있는 박스권을 뚫고 이른바 거대한 장벽 붕괴를 이루어내기 위한 필수 조건들을 짚어볼게요. 먼저 방산주입니다. 최근 방산주가 주춤한 걸 보고 전쟁 공포감이 줄어들어서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시장의 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AI 랠리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었기 때문이에요. 방산주 역시 미래의 실적을 주가에 이미 많이 선반영해 둔 상태였는데 다른 테마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진 거죠. 방산주가 지금의 답답한 흐름을 깨고 다시 한번 레벨업 하려면 아주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해요. 그 핵심 트리거가 바로 미국 본토 수주입니다. 미국은 국방비 투자가 막대하지만 전차나 탄약 같은 자체 생산 기반이 약해 한국과의 협력이 절실하거든요. LIG 넥스원이 함대공 미사일 비공으로 첫 테이프를 끊어주거나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같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대규모 계약을 따내야만 본격적인 장벽 붕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조선주는 어떨까요? 우리 조선사들은 이미 2029년까지 일감이 꽉 차 있습니다. 과거 헐값에 수주했던 물량들이 이제는 마진이 높은 비싼 배들로 바뀌면서 실적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 이 좋은 실적을 이미 다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 호실적만으로는 무거운 주가를 끌어올리기 힘듭니다. 조선주가 답답한 박스권을 돌파하려면 세 가지 핵심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 미국 해군으로부터의 대규모 군함 수주가 터져줘야 하고요. 둘째, 해상풍력이나 AI 데이터 센터 발전기용 엔진 공급처럼 기존과 차원이 다른 굵직한 신규 수주가 쏟아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밀려드는 수주를 소화할 수 있는 생산 능력, 즉 설비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국내에서 무작정 조선소를 늘리기는 불가능에 가까우니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등 덩치를 키우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와줘야만 조선주의 진정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전력 설비부터 원전, 건설, 방산, 조선주까지 화려한 테마들의 진짜 속사정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당장이라도 내 계좌에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이지만 한꺼풀만 벗겨내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현실은 참 냉혹하죠. 이미 몇 년 뒤에 긍정적인 실적까지 영혼을 끌어모아서 현재 주가에 몽땅 선반영해버렸거나 실현 가능성이 턱없이 낮은 부풀려진 기대감만으로 억지로 버티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화려한 뉴스 타이틀만 믿고 불나방처럼 뛰어들기에는 곳곳에 숨겨진 밸류에이션의 함정이 너무나 깊고 위험해요. 주식시장에서는 미래를 그리는 스토리와 내러티브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주가를 끝까지 밀고 올라가는 진짜 강력한 힘은 불확실한 기대감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찍히는 압도적인 실적과 확실한 데이터에서 나와요.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테마주의 화려한 불꽃놀이에 현혹되어서 이 테마 저 테마 이리저리 옮겨 타는 잦은 매매를 하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소중한 계좌가 순식간에 녹아내리게 돼요. 특히나 매일매일 호가창을 들여다보며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업 투자자가 아니시라면 굳이 승률도 낮고 변동성마저 큰 위험한 싸움터에 내 피 같은 돈을 들고 뛰어들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지금 주식시장은 아주 작은 노이즈 하나에도 크게 출렁이는 극심한 눈치 보기
굴곡이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귀를 닫고 투자의 본질에 집중해야만 해요. 남들이 다 좋다고 환호하는 테마에 휩쓸리지 말고 과연 이 기업이 지금 당장 진짜로 돈을 쓸어 담고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죠.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는 강력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오늘 당장 기가 막힌 바닥을 잡겠다는 욕심은 내려놓으시고 작지만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만의 단단한 투자 원칙을 세워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강력하고 확실한 돈 버는 알고리즘을 장착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